안녕하세요. 마음만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종목 이슈들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쪽으로 흐름이 넘어간다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KG ETS와 HDCI 컨트롤스와 같은 기업들 무시무시한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평가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리포트들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종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2-3일간 KG ETS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KG ETS의 현재 주가 수준은 자회사 지분 가치만으로도 설명 가능한 저평가 상태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KG 스틸에 대한 추가 지분을 획득하면서 지분이 48%에서 51%로 올라갔는데요. 지난 1분기에는 KG 동부제철 등 자회사 실적이 연결이 시작됐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 지분 가치는 현재 KG 동부제철 기준 시가만으로 3,700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요. 올해 철강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철강 생산량 감소와 주요 철강 생산국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규제 실시, 또 판재류의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강판 가격 상승으로 추가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환경, 에너지 및 바이오 부문 등 외형 성장까지 고려할 경우 현재 주가는 재평가 상태가 필요하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올해 철강 가격의 강판 인상과 환경 사업의 성장 등 밸류에이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가 최근에 늘수록 주가가 뛰고 있다는 제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단가가 지속 상승되면서 올해 KG ETS는 영업이익이 64%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여파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마스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택배와 음식, 배달 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고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의료용 폐기물도 늘어날 것으로 수혜주가 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G ETS의 처리 시설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성장세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에는 64% 영업이익이 증가한 313억 원을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뛰고 있지만요.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KG ETS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G ETS는 3월 21일엔 또 폐기물 업체 매물로 나왔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어떤 기업이 인수한다는 인수설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KG ETS의 매각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과 산업 폐기물을 수집해서 소각하면서 계속되는 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KG ETS가 이제는 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지 환경 책임 투명 경영에 따른 이런 흐름에 맞는 주가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업체의 성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S 이외에 가장 관심을 가진 종목은 HDC iControls인데요. 디지털 뉴딜 관련 오래전 영상을 찍으면서 그 당시에 기업 주가가 만원대를 기록하였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4,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시면 아이컨트롤스와 아이서비스 의외의 합병 비율 숨은 1인치가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지분 28.89%를 가지고 있는 HDC 아이컨트롤스가 기업 가치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HDC 그룹은 정몽규 회장님으로부터 HDCI 컨트롤스,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배구조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HDC 그룹은 2018년 현산을 지주회사 HDC와 사업회사 현산으로 분할하면서 지배구조 문제를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그렇다고 HDCI 컨트롤스의 활용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HDCI 컨트롤스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HDCI 컨트롤스의 몸값 띄우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지난 6월 4일 비상장 계열사인 HDC 아이서비스와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과에서는 HDC 아이컨트롤스가 합병 이후에 더욱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HDCI 서비스는 주차장 등 부동산 시설 관리, 리스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조경 및 인테리어와 CS 사업까지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합병 계획 이후에 더욱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룹 내 SI와 스마트홈 사업을 하는 HDCI 컨트롤스가 오히려 매출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합병을 하면서 기존의 아파트 빌딩과 사회 간접자본 등 건설 과정에 필요한 IT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이 어려웠던 이런 HDCI 컨트롤스가 HDCI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밖의 기업을 통한 승계 구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정몽규 회장이 보유한 HDCI 컨트롤스 지분을 모두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이를 통해서 경영권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HDCI 컨트롤스가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장남 정준선 씨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네이버 산하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HDCI 컨트롤스에서 새로운 경영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회사 내에 벤처 투자 팀이 있고 이 팀이 이미 몇 건의 소규모 딜도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할 때 HDCI 컨트롤스가 HDC 그룹의 중추 M&A 실행자를 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롯데케미칼, 시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저평가 상태인데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주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시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하향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여전히 PBR 0.6배 수준에 불과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화학 시황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발 대규모 증설에 따른 다운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황 조정의 원인이 수요 둔화가 아닌 주요 화학 제품 수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등 제조업에 따른 생산 차질 때문이라는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 공장 보수와 미국 MEG 일시적 가동 차질에 따른 기회 손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익이 매우 있다는 부분에서 스프레드가 하락세를 보이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역시 확대되고 있지만 스프레드가 반등할 경우 견조한 이익 수준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 가치는 6조 원 수준인데요. LG 화학 주가에 반영된 LG에너지 솔루션 가치는 45조 원 전후로 공격적인 중장기 증설 계획과 높아지는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상대적인 할인이 과도하게 크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1% 감소할 것이나 시장 기대치는 웃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재고 관련 이익 감소로 정유 감익은 불가피할 것이나 화학과 윤활유, 배터리 소재 사업 모두 증익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증권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엄청난 저평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플라스미드 DNA 생산시설의 가치도 현재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자회사 VGXI를 통해서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VGXI는 현재 증설 중으로 2019년 기준 CMO 매출은 292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연말까지 배양기 기준 10배로 생산 능력을 확장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플러스미드 DNA 연매출은 2022년 이후 5천억 원, 2023년 8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의 플라스미드 DNA 생산시설의 가치는 약 4조 원까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메신저 리보 핵산 원액 생산 기술과 신약 후보 물질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시가총액 1조 원은 매우 저평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은 2018년도 미국 휴스턴의 메소디스트 병원 연구소로부터 mRNA 원액 생산 공정을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생산 규모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쓴맛 수용체 자극 기전을 활용한 급성 부비동염 치료제 및
코로나19 비강 감염 방지 제품과 과대 면역 제어, 화학 합성 의약품 등의 후보 물질을 보유 중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1조 원보다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ESG 펀드를 통한 수급 효과도 다시 호재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LNF가 이달 들어 9.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 프로비엠도 8% 가까이 올라가면서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조정이 끝나간다는 뉴스와 함께 저평가 소대주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업계에서는 삼성 SDI를 토픽으로 뽑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만큼 주가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타증권에서는 은행업이 과거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최선호주는 우리 금융주주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수 상승과 함께 금융업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졌지만 하반기에는 업권 간 종목 간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은행업은 과거 대비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ROE 대비 할인도 많이 받고 있는데 보험이나 증권과 달리 은행은 내년도 ROE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지주와 DGB 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올해 경쟁사 대비 더 유사하거나 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틸에 대해서 또 철강 가격 급등과 호실적에도 주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주가 전망 긍정적에 적정 주가 9,900원을 제시한다는 리서치 RM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국내 철강 가격은 1월 톤당 70만원에서 5월 말 12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근에 이어 HBM 가격도 수직 상승하면서 연초 톤당 79만원에서 6월 들어 19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NI스틸은 타 철강 제조사와 달리 건설용 강제 리스 사업 매출 비중이 높아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중에 유일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하반기 건설용 강제가격 상승 지속과 건축업 호황기 진입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2,194억 원, 영업이익 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54.8% 각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NI스틸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PER 7.3배 수준에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건제 리스 사업에 올해 250억 원을 가량 투자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고요. 향후 5년간 1,4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업계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좋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금호 석유 역시 과도한 우려를 반영하여 저평가 국면에 돌입했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같은 내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B라텍스의 경우 코로나19 수혜를 받은 이후 수요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수요 여건은 여전히 견조하고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최대 전방인 타이어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장기 불황을 탈출했다는 부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9.2% 증가한 7,29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12%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NHN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또 실적 개선과 함께 빅게임 부문의 부각으로 저평가 해소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목표 주가 1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C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출시 이후에 게임 부분의 PC 웹보드의 성장이 긍정적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기존 모바일 게임들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확대됐다면 안정적인 PC 웹보드 매출이 기본 이익 레벨을 책임진다는 내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은 철강주에 유리한 요소가 없지만 개별 종목 쪽으로 옥석을 가리면 투자할 만한 종목도 있다는 내용으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시장 호황에 따라서 철근 유통가격 상승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철근 시장은 4년 만에 성장이 기대되면서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 계획을 감안할 경우 내년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내수 건설 시장과 내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을 감안하면 경쟁사보다는 매우 매력 있는 종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가격 이 부분에 또 연관이 돼 있는데요. 5만 원 인상되는 것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현대 기아차의 강판 가격이 추가 인상을 노려볼 여지도 남아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 76,000원, 78,000원대 가격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양증권이 그때 소개해드린 이후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적 성장에도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고 배당 수익률이 7.2%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 목표 주가를 2만원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이익 성장을 기록하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 이익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향후 거래대금 축소의 영향도 가장 적게 받을 기업이라는 한양증권에 대한 좋은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급중주로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저평가라는 부분에서 한국 프렌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 프렌즈가 자동차 구동장치 및 관이음새 제조 기업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레이저 리프팅 기기 슈링크로 유명한 미용 의료기기 회사 클래시스가 코로나19 팬데믹 파도를 넘고 실적 회복 흐름에 올라탔다는 좋은 전망 나오고 있고요. 수출 확대를 통해서 지난해 역성장을 딛고 실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달 또 한 번의 부동산 유형 자산 취득을 결정했다는 부분 계속해서 부동산 매입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차별적인 수익성을 갖춘 국내 대표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해외 매출의 점진적 회복과 소모품 확대를 통한 이익률 개선 등 올해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글로벌 영업 환경이 되고 있다는 증권사의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 반등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들인데요. 더네이처 홀딩스 예상 목표가 65,000원을 돌파하면서 7만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효성 TNC 오랜 기간 행보 끝에 역시 100만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는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장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종목 이슈를 살펴보셨고요. KG ETS와 HDCI 컨트롤스, 한양증권과 같은 기업 눈에 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평가 가치주 지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투머치 팟이었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